우리의 푸른 고향 행성에서 약 30억 마일 떨어진 곳에 거대한 해왕성이 궤도를 돌고 있습니다. 수세기 동안 인간은 이 반짝이는 푸른 행성을 가까이서 볼 수 없었지만 1980년대 후반에 이 모든 것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1989년 나사의 보이저 2호 우주선이 이 인상적인 얼음거인의 영역에 도달했습니다. 무인 우주탐사선이 촬영한 해왕성의 상세한 이미지를 통해 우리는 이 매혹적인 천체의 자연 구성에 대한 진정한 통찰력을 처음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당시 촬영된 이미지 중 여전히 경외심을 불러일으키는 이미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우주의 가장 위대한 신비를 향한 은하계 여행에 동참하고 싶으신가요? 그렇다면 채널을 구독하고 알림 설정을 해주셔서 다시는 저희 영상을 놓치지 마세요. 그리고 좋아요를 눌러주셔서 더 많은 콘텐츠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해왕성. 고유 직경이 약 3만 마일인 해왕성은 태양계의 가장 큰 행성 목록에서 4위를 차지합니다. 인상적인 크기를 자랑하는 이 천체는 우리의 푸른 고향 행성보다 약 4배나 거대합니다. 하지만 지구와 달리 해왕성은 고체 물질이 아닌 휘발성 화합물로 구성되어 있죠. 특히 상층 대기층은 수소, 헬륨, 메탄, 에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해왕성은 천왕성과 함께 우리 행성계 내의 얼음거인 중 하나입니다. 이 명칭을 고려할 때 해당 행성의 표면이 영구적으로 얼음으로 덮여 있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 해당 화합물은 초임계 유체 형태입니다. 이는 기체와 액체의 특성을 결합한 특별한 응집 상태에 있음을 의미합니다. 반짝이는 얼음거인의 궤도는 이미 17세기 초에 의심되었지만 수학적 계산과 관측을 통해 우리 은하계 이웃의 존재가 의심할 여지 없이 입증되기까지는 1846년까지 걸렸습니다. 그건 그렇고 천체는 고대 로마인들에게 그 이름을 빚지고 있습니다. 유서 깊은 로마 신화에서 해왕성은 바다의 군주로 간주되었습니다. 실제로 물과 비슷한 푸르스름한 색을 띠는 해왕성의 특성을 고려할 때 이 이름은 매우 적절한 선택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짐작하셨겠지만 해왕성의 표면색은 은하계의 물 공급 때문이 아니라 다량의 메탄 때문입니다. 우리 행성에서 거의 30억 마일이나 떨어져 있기 때문에 얼음거인과 태양 사이의 거리는 자연히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해왕성이 태양을 한번 완전히 공전하려면 약 165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동시에 얼음거인 해왕성의 낮 시간은 지구보다 훨씬 짧습니다. 휘발성 특성으로 인해 거대한 천체는 자체축을 중심으로 한 번 자전하는데 16시간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해왕성과 태양 사이에는 엄청난 거리가 있기 때문에 행성에 대한 태양 복사의 강도도 상대적으로 약합니다. 결과적으로 얼음거인은 서리가 내리는 추운 온도가 특징입니다. 따라서 행성 상층의 최대 온도는 화씨 마이너스 330도에 불과합니다. 언급한 바와 같이 행성은 주로 휘발성 화합물로 구성되어 있지만 얼음거인은 대략 지구 크기의 단단한 액을 가지고 있다는 가정이 분명합니다. 행성액 주변의 온도는 화씨 12,600도까지 높을 것입니다. 덧붙여서 해왕성은 혼자서 우주를 이동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듯이 해왕성에는 최소 14개의 자연위성이 있습니다. 적도 지름이 1,500마일이 넘는 트리톤은 알려진 모든 해왕성 위성 중 가장 큰 위성입니다. 영광스러운 해왕성. 행성의 전체적인 모습을 살펴보면 우리는 외딴 은하계 이웃에 내재된 자연의 아름다움을 진정으로 알게 됩니다. 행성의 특징적인 푸른색 외에도 큰 구름 형성이 즉시 우리의 눈을 사로잡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자연구조는 지상구조와 달리 완전히 다른 화학 성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문가들은 해왕성의 구름이 주로 메탄가스로 구성되어 있다고 믿습니다. 얼음거성의 고리 시스템. 해왕성 탐사선 보이저 2호는 해왕성을 탐사하는 동안 행성뿐만 아니라 해왕성의 미세한 고리 시스템도 카메라에 담는 데 성공했습니다. 토성 주변의 수십만 개의 궤도와는 달리 얼음거인의 고리는 훨씬 더 관리하기 쉽습니다. 기별루나 궤도는 때때로 눈에 띄게 어둡습니다. 이것은 목성과 천왕성의 고리와 마찬가지로
해왕성의 고리에는 매우 높은 비율의 미세한 먼지 입자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은 이 먼지 입자들이 행성의 달에 충돌한 운석에 의해 걷어올려진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상세한 해왕성 구름. 해왕성 구름의 이 매혹적인 클로즈업 사진은 행성의 최상층에 있는 자연구조가 수직부조를 형성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태양을 향하고 있는 구름 부분은 햇빛에 직접 노출되지 않는 구름 부분보다 훨씬 밝습니다. 이 이미지에서 볼 수 있는 구름의 폭은 30에서 95마일이며 수천 마일에 걸쳐 뻗어 있습니다. 이 이미지는 보이저 2호가 가장 가까이 접근하기 2시간 전에 촬영된 것입니다. 1989년 8월 25일, 이 우주선은 불과 3,000마일 거리에서 천체를 통과했습니다. 큰 암흑반점. 해왕성 탐사선은 또한 행성에서 그레이트 다크스팟으로 불리는 구조를 최초로 발견했습니다. 처음에 지상과학자들은 이 불길한 그레이트 다크스팟이 거대한 구름이라고 생각했죠. 그러나 이후 조사 결과 이 구조는 실제로 구름 덮개에 구멍이 뚫린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 핵심은 아시아와 유럽을 합친 크기의 사이클론 시스템이었습니다. 아마도 그레이트 다크스팟은 시계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며 얼음 거인을 완전히 돌기까지 18.3시간이 걸렸습니다. 1994년 허블 우주망원경이 이 거대한 소용돌이를 다시 한번 살펴보고자 했을 때 전문가들의 놀라움은 대단했습니다. 그레이트 다크스팟이 사라졌기 때문이죠. 오늘날까지 연구자들은 사이클론 시스템이 어떤 과정을 거쳐 현장에서 사라지게 되었는지 알지 못합니다. 한 논문은 폭풍이 행성 핵의 열에 의해 희생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레이트 다크스팟이 단순히 대기의 다른 부분에 의해 용해되거나 가려졌다는 생각도 과학자들의 계급에서 논의되었습니다. 작은 암흑반점과 스쿠터. 그레이트 다크스팟은 얼음 거인을 경로시킨 유일한 사이클론이 아닙니다. 사실 이미지에서 중앙의 흰 구름으로 보이는 스쿠터는 보이저 2호가 해왕성 영역에 도착하기 2달 전에 이미 발견되었습니다. 스쿠터는 그레이트 다크스팟보다 훨씬 더 빨랐죠. 이 작은 폭풍은 얼음 거인 주변을 한 번 도는데 16시간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작은 암흑점도 그다지 강렬하지 않았습니다. 이미지 하단에서 볼 수 있는 작은 암흑점은 보이저 2호가 도착할 때 눈에 띄게 어두운 구조로 나타났습니다. 우주선이 해왕성에 접근하자 밝은 핵이 결정화되었습니다. 프로테우스. 해왕성을 향한 여정에서 보이저 2호는 얼음 거인의 이미지뿐만 아니라 해왕성의 꾸준한 동반자들의 수많은 이미지를 포착했습니다. 알려진 해왕성 위성 중 가장 특이한 것은 의심할 여지 없이 프로테우스입니다. 태양계의 다른 위성들과는 달리 이 작은 천체는 구형 구조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사실 보이저 2호 탐사를 앞두고 인류는 프로테우스가 해왕성에서 트리톤 다음으로 두 번째로 큰 위성임에도 불구하고 이 특이한 위성의 존재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트리톤. 1989년 8월 25일, 무인 우주선이 얼음 거인과 그 위성을 지나가면서 마침내 가장 큰 해왕성 위성에 대한 최초의 상세한 이미지가 촬영되었습니다. 이미지에서 명확하게 볼 수 있듯이 천체의 표면은 무수한 단층으로 장식되어 동시에 트리톤의 외부 표면에는 운석 크레이터가 몇 개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으로 인해 전문가들은 트리톤이 여전히 지질학적으로 활동적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위성 표면의 오래된 충돌 분화구는 지질학적 및 대기 과정에 의해 은하계 풍경에서 지워졌습니다. 꽤 흥미로운 사실은 천체의 표면에서 빙화산이 뚜렷하게 발견되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먼지 입자와 액체질소가 혼합된 혼합물을 주변 환경으로 분출하는 많은 활성을 볼 수 있습니다. 해당 분수는 최대 5마일 높이까지 도달할 수 있죠. 혼합물이 달의 외부 표면으로 다시 떨어지면 얼어붙은 메탄과 규산염의 형태로 축적됩니다. 이러한 침전물은 태양 복사의 결과로 다른 유기화합물로 변합니다. 이러한 구조는 이미지에서 어두운 줄무늬로 볼 수 있습니다. 네레이드. 보이저 2호가 해왕성에 도착하여 이전에 알려지지 않았던 얼음 거인의 위성 몇 개를 발견하기 전, 네레이드는 탐사 전에 마지막으로 확인된 천체의 위성이었습니다.
나사의 우주선은 또한 결국 해왕성에서 세 번째로 큰 위성의 첫 번째, 다소 흐릿한 이미지를 제공했습니다. 해왕성 임무의 미래. 보이저 2호가 해왕성과 그 위성에 대한 최초의 상세한 이미지를 촬영한 지 30년 이상이 지났습니다. 그러나 해왕성과 해왕성의 끊임없는 동반자들은 앞으로 더욱 광범위하게 탐사될 것입니다. 그러나 다음 해왕성 탐사 임무가 정확히 언제 실현될지는 불확실합니다. 확실한 것은 나사가 몇 년 전 제트추진연구소에 해왕성과 천왕성 궤도선을 설계하도록 의뢰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예측에 따르면 우주선은 빠르면 2030년대까지 우리의 푸른 고향 행성을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차례입니다. 해왕성이나 그 위성의 이미지 중 특히 놀라웠던 것이 있나요?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잘 지내시고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